꽁지야 타로 봐줘. 차별화된 점술 플랫폼 보타점을 소개합니다. 보이는 타로 점술 플랫폼의 약자인 보타점은 기존의 채팅, 전화 상담 방식과 더불어서 내담자와 상담자가 화상으로 현장감 있게 소통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1월 중으로 오픈 예정이며 상담사 모집도 진행 중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우리 1번 분들 봐볼게요. 1번 분들 지금 첫 번째로 데빌 카드 먼저 보이는데요. 좀 중독적인 매력이 강하신 분들이다 이렇게 얘기가 돼요. 근데 약간 조금 양쪽을 다 발현시키는 그런 것들이 언급이 되는데, 예를 들어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주목을 받고 튀기가 좋은 사람, 또 까와 빠를 동시에 유발한다 라고 하죠. 약간 그런 양극단의 것을 다 일으키는 스타성이 얘기가 되는데요. 그래서 연예인들도 보면은 마냥 좀 호감형 이미지로 보이거나 선한 영향력을 먼저 떠올리게 하는 분들도 있지만, 인기가 되게 많음에도 쟤 뭐지 싶은 그런 시기 질투 견제를 부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일본 분들이 이제 그렇다고 얘기가 되는데요. 그래서 무엇보다 그 일본 분들에 대한 그 주변 분위기의 좌우가 될 것 같아요. 그 분위기에 맞춰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일본을 좋아하고 칭송하고 하면은 자기도 우대하고 팬처럼 굴던 사람도 뭔가 논란거리, 트집거리에 의해서 한순간에 돌아서고 기다렸다는 듯이 헐뜯기가 쉽거든요. 그게 양가 감정을 부르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말했듯이 이 감정은 뭔가 이렇게 한마디로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좋으면서 망했으면 좋겠어. 제가 정말 잘 살길 바라지만 못 살았으면 좋겠어. 이런 감정이 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이제 비유를 하기 좋은 게 정말 좋아하는 연예인을 말할 때 최애라고 하잖아요. 내 가장 좋아하는 최애 연예인이라고 하잖아요. 그 최애를 보는 감정과 팬의 감정과 비슷하다고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중독적인 매력은 음지의 매력과도 연관이 있고 좀 사이버 도화살 그런 것도 생각이 나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둘 다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진짜 별것도 안 했지만 괜히 튀고 괜히 욕을 먹거나 괜히 난리가 나고 이런 상황이 온라인에서도 가능하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일본 분들한테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는 지금 유명세, 평판 이런 것인데요. 이 양가 감정이라는 게 나 말고도 일본을 좋아하고 좋게 보는 사람이 있다는 게 싫고 뭔가 질투나고 이상한 열등감도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질투하고 밉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차라리 1대1로 제가 마음에 안 들고 그거면 깔끔한데,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1번을 나처럼 바라본다. 나 같은 사람이 1번 주변에는 많이 있다. 이게 약간 안 좋은 감정으로
유발이 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1번은 애초에 좀 멀리 있는 존재 같고 나와는 일정 거리 이상 가까워질 수 없는 사람 같아서 못 가질 바에 망가뜨리자 이런 주의가 되기 쉬워요. 그만큼 1번 분들은 이제 치명적인 존재로 여겨지고 상대가 좀 파괴적인 행동을 하게 만들 만한 매력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얘기가 되는데요. 지금 펜타클 왕도 보이고 그러니까 킹카드가 2개가 떴고 운명의 수레바퀴 나왔는데 앞서서 유명세를 말했듯이 킹카드도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그리고 또 완즈는 영향력, 펜타클은 금전을 말해줘요. 그러니까 상대적 박탈감을 타인으로 하여금 느끼게 할 요소가 1번 분들에게 굉장히 많다고 하는 거거든요. 펜타클은 또 돈을 많이 벌 사람, 능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 그런 데도 있지만 그냥 애초에 부티가 나는 사람, 부유해 보이는 사람, 뭐 금수저, 온실 속 화초 느낌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1번 분들은 내가 전혀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타인이 볼 때는 결핍이 없어 보인다. 그래서 이제 동성들은 이거를 조금 진짜 쟤 뭐야 짜증나 이렇게 보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이성의 경우에는 계속 중독적으로 끌리고 약간 발이 묶이는 것처럼 자발적으로 그런 지하세계에 발이 묶이는 것을 의미하는 카드가 데빌이거든요. 가불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 거. 또 운명의 수레바퀴는 보지 못한 류의 사람, 뭐 태어나서 처음 보는 애 이런 말로도 해석이 될 것 같아요. 계속 순환하고 비슷하게 돌아가는 삶의 굴레, 지루한 매너리즘 안에서 어떤 도파민과 관심과 호기심을 샘솟게 하는 존재. 특히 이성이 이런 기분을 느낀다면 그들의 상상으로는 이미 결혼까지 하이패스거든요. 1번 분들을 굉장히 판타지적인 존재로 여기고 뭔가 연락을 이어가고 가까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크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다. 혼자 막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다른 카드들 좀 더 봐볼게요. 이제 1번 분들 지금 카드가 2개씩 다 비슷하게 묶어서 나왔는데요. 일단 펜타클 10번, 여왕제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해보면 굉장히 풍요롭고 안정되고 권태로울 정도로 뭐 되게 이것저것 내 손에 많이 쥐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말해줘요.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이 많아 보인다. 화려한 삶에 놓인 사람 같다라는 생각, 감상을 1번 분들이 타인에게 품게 하시고 또 아까 결핍이 없다고 말을 한 것은 아쉬울 게 없는 삶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연락하면 나올 애들, 원하면 사줄 애들, 우울하면 달래줄 애들 이렇게 1번을 필요로 하고 또 1번을 이렇게 축으로 모이게 될 사람들이 많아 보인다는 거예요. 또 1번 분들은 파티라든지 모임, 좀 화려한 공간에 이질감 없이 잘 맞아 들어가는 분 같다고 느껴진다고 하는데요. 그런 게 굉장히 또 익숙해 보이고 사람이 다른 사람을 다루는 거, 다른 사람이 자기를 좋아하게 만드는 거에 있어서 되게 능숙해 보인대요. 그러니까 연애 고수, 플러팅 고수 이런 느낌도 있고 아까 금수저, 온실 속 화초 이런 거 말했듯이 저 사람은 그냥 진짜 그 사세다. 그냥 배우고 향유하고 즐기며 살아온 삶의 반경이 애초에 나와 많이 다르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하는데 그 사람은 원래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한 거 그리고 호기심이 드는 것들에 더 많이 끌리잖아요. 그리고 그게 약간 몰래 숨어서 볼만한 것들일 때 더 재밌잖아요. 중독적인 매력이 계속 강조가 되는데요. 지금 또 설명할 것은 타워 카드 그리고 소드 3 이렇게 삶에 있어 어떤 감정에 있어 스크래치가 날 만한 순간들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는 카드들인데요. 그러니까 1번 분들은 한편으론 좀 변동이 많은 삶을 사셨을 것 같다는 느낌을 들게 한데요.
그러니까 부잣집 자식들이 일탈 아닌 일탈을 하는 것처럼 일본 분들도 해외와 연이 깊거나 뭔가 말 못할 숨겨진 과거 같은 게 있어 보이기도 하고, 또 그런 면에서도 궁금증을 갖게 하는 그 퇴폐미가 있어 보인다. 이게 음질도 원래 조금 더 알려다가 발이 묶이고 망하잖아요. 그만 알아야 되는데, 멈추고 딱 돌아서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 일본 분들의 매력이 딱 그런 식이라고 하거든요. 계속 좀 더 알려다가 멈출 수가 없게 되고, 그러니까 조금 피폐해지고 더 나아가서 진짜 페인된다 그러죠. 계속 그거 생각만 하게 되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일본 분들에게는 뭐 두근거리고 설레고 이런 순수한 사랑, 팬심보다도 조금 정신병적인 사랑에 빠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얘기가 되고요. 딱 아이돌과 팬의 관계처럼, 또 이제 더불어서 타워는 어떤 즉흥성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빠르게 변하는 거. 그러니까 즉 일본이 누구 마음에 들면 금방 가까워지고, 또 그러다 질리면 금방 깨질 수도 있겠다. 일본은 자기 감정에 충실하되 뒤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일본한테 매달리고 그런 사람은 꽤 있겠지만, 글쎄 일본이 누구한테 매달리는 모습은 정말 상상이 잘 안 간다. 그런 말들도 같이 언급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일본 분들 아까쯤에 그 연쌀 카드를 뽑으셨는데, 이게 유니버셜로 전환하면 스타 별카드예요. 별카드가 말 그대로 그 연예인처럼 반짝거리는 삶, 화려하면서도 그 이면에는 어두움이 감춰져 있는 뭐 그런 것을 뜻하거든요. 그리고 타인에게 좀 일대다수로 얘기가 되고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 그런 삶.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화려하면서도 가장 어둡고, 가장 많은 사람들 앞에 있으면서도 가장 외롭고. 그래서 아직 다른 카드들 리딩 안 했지만 일본 분들은 정말 다 캐릭터가 확실하게 나왔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카드들을 읽으면서. 그냥 이제 연예인 같은 이미지로 타인한테 보이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또 그런 면에서 단점들도, 스스로가 생각할 때 불편한 면들도 많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 봐보면 일본 분들 조언까지 그냥 딱 이어지네요. 명확하네요. 가짜 명상가라는 카드인데, 그러니까 내가 막 그렇게 영성적으로 뛰어나고 정말 그 명상에 돌을 닦고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사람으로 보여지는 능력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 나를 좀 꾸며낸다고 해야겠죠? 그리고 또 다들 그렇게 나를 보는 거예요. 나는 어쩌다 보니까 그냥 가짜 명상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카드가 이제 가장 강조해주는 것은 어떤 쇼맨? 보여주는 사람의 이미지. 지금 제가 말했던 것들과 연결되죠. 그러니까 가장 큰 재능은 명상가인데, 명상이 아니라 나 명상가야 이렇게 딱 믿게 만들고 속이게 만드는 그런 재능이라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카드에는 내가 싫든 좋든 사람들 앞에 좀 많이 노출이 되고 드러나서, 그러니까 추앙, 추종 같은 거, 숭배 이런 걸 받으면서 사는 게 나한테는 익숙하고, 그게 또 싫을 때도 있지만 없으면 또 허전하고, 그러니까 그게 나의 그냥 어쩔 수 없는 기질이다 라고 말을 해주는데요. 그러니까 누굴 좀 거느리고 누구한테 굉장히 말했던 것처럼 판타지적인 존재가 되고, 애초에 가불관계가 생겨나고, 그런 게 왜 그러지? 나도 사람인데 라고 생각하면서도 나는 이제 그 관계가 편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화술, 말하는 거, 그리고 남들한테 이렇게 설득시키는 거, 설명하는 거, 그리고 이미지적으로 신뢰도와 어떤 호감상을 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그냥 3일치가 맞아 들어가는 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은, 가짜 명상가라고 했잖아요. 물론 그것은 그거 자체로도 좋은 재능인 것 같아요. 잘 이용하고 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을. 근데 이제
사람들이 나한테 어떤 걸 기대하고 또 좋아하는지, 보고 싶어 하는지는 알겠어. 그거에 맞춰줄 수도 있어, 나는. 그치만 내가 원하는, 내가 좋아하는 나의 모습은 무엇이지? 이것도 생각을 하시고 그걸 좀 잊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일본 분들 연예인의 삶과 비슷하다라고 말했는데 연예인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대중에게 보여지는 그 이미지, 대중이 좋아하는 나에 맞추다 보면 정말 자기 모습을 까먹게 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정의 내리는 그 모습이 나라고 착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분들이 하실 것은 딱 그거, 그러니까 나의 본질을 잊지 않는 거, 그리고 내가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도 기억하는 거. 네, 그럼 1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멤버십 가입, 슈퍼땡스 후원도 모두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차별화된 점술 플랫폼 보타점을 소개합니다. 보이는 타로 점술 플랫폼의 약자인 보타점은 기존의 채팅, 전화 상담 방식과 더불어서 내담자와 상담자가 화상으로 현장감 있게 소통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1월 중으로 오픈 예정이며 상담사 모집도 진행 중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우리 이번 분들 봐볼게요. 이번 분들 지금 펜타클 2번, 그러니까 2개의 동전을 양쪽 손에 쥐고 재고 따지고 하는 그런 모습의 카드가 먼저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이번 분들은 일단 사람이 자존심이 강하고 좀 지기 싫어하고 욕심도 있어 보이고 하나를 가지면 하나를 포기한다, 이걸 인정을 못한다. 그러니까 2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어하는 사람 같다라고 보여진다고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진로나 자기 개발이나 뭐 사람 관계나 무엇에 있어서든 원하면 갖는다 주의.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딱딱 진행이 되고 설계가 되어야 직성이 풀리고 좀 자기 자신을 극한까지 몰아붙이시는 느낌도 있는데요. 근데 그게 한편으론 좀 그래, 너라면 하겠지, 너라면 그럴만 하지, 이렇게 보는 사람이 2손 2발 다 들게 하는, 그냥 존경하게 되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분들의 고집이나 생각을 꺾고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딱히 없는데 오히려 그런 꿋꿋함이 매력 포인트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가 눌리면서도 그 아우라에 압도당한다. 그리고 지금 심판 카드가 또 나왔는데 심판 카드 이미지는 일단 나팔을 부는, 빵빠레를 부는 사람이 있어요. 천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천사의 나팔 소리를 듣고 죽어있던 시체들이 관에서 벌떡 일어나거든요. 이 말은 말 한마디나 행동 하나에 파급력이 큰 사람이라는 건데요. 그 타인의 감정을 좀 롤러코스터 타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보여져요. 그 짝사랑이나 재회 같이 이번 분들을 마냥 바라보고 이번에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번에 나 어떻게 봐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 좀 소망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번 분들은 타인의 감정을 다루는 거, 그 안에서도 좀 농락을 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오장을 친다? 그런 것에 있어서도 자유자재로 좀 강하신 분들일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의도하지 않았지만 본의 아니게 사람을 헷갈리게 만드는 것을 좀 잘 하신다. 그래서 상대방이 생각할 때 진짜 쟤 묘하다. 쟤 뭐지? 내가 지금 착각하는 건가? 그렇게 조금 정신을 빼놓게 만드신다 그래요. 근데 뭔가 저는 물론 이번 영상 주제가 그냥 도화살에 관한 거지만 그리고 아직 다른 리딩할 카드들 번호가 남아있지만 그냥 우리가 흔히 갖는 도화살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그런 이미지 있잖아요. 도화살 가진 사람들은 저럴 것 같다, 도화살 있으면 저럴 것 같다,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가장 좀 잘 맞아 들어가는 게 이번 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배신에 대한 카드도 나왔는데 이게 딱 어떤 느낌이냐면 도마뱀이 꼬리 자른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도마뱀은 자기가 위험한 상황이 되면 꼬리를 자르고 달아나요. 대처 능력과 상황 판단력이 아주 좋죠. 근데 이게 잔머리가 좋은 거죠. 따지고 보면은. 그 머리가 좋은 것을 타인을 위해서 이타적으로 좀 희생하고 헌신하며 쓰기보다 어떻게 하면 내가 손해를 덜 볼 것인가, 내가 언제 발빠르게 발을 빼야지 가장 좋을 것인가 이런 거를 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손해를 안 볼 사람 같다. 어떻게 보면 좀 칼 같은 면도 있고 또 이성 문제도 좀 선입견일 수는 있겠지만 복잡할 것 같다는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그게 막 이번 분들이 문란해서 끼가 있어서 너무 이성에 미쳐 있어서 그런 이유라기보다도 가만히 있어도 나비가 꼬이고 벌이 꼬이고 뭔가를 달라붙게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것들을 타인도 인지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또 이번 분들은 또 얘기가 되는 게 수동성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막 움직이고 내가 찾아다니고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어떤 상황이나 상대를 조종할 수가 있대요. 근데 조종이란 말이 좀 그렇지만 내가 유리하게 좀 내가 있는 자리에서 끌어오고 당겨올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가끔 뭐 여왕벌이라는 말 리딩할 때 하는 것 같은데 이번 분들이 딱 그 여왕벌의 포지션이거든요. 그래서 도화살에 대한 기본적인 또 이성에 가는 이미지도 도화살이 있으면 끌리고 자꾸 이렇게 눈이 가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정신을 잘 못 차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위기감을 느끼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시가 있는 장미처럼 위기감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드는 생각이지만 제외 짝사랑 얘기가 나오기도 해서 또 그렇지만 이번 분들은 만약에 누굴 만나다가 헤어지시면 그 사람이 무조건 이제 연락이 오거나 그 미련을 쉽게 떨치지를 못할 것 같아요. 설령 이번 분들이 뭔가 잘못해서 헤어졌거나 진짜 막 극단적으로 바람 폈거나 그런 경우여도 그쪽에서 진짜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자기가 정말 미련하다는 것도 알고 또 이번이 잘못했다는 거 아는데도 그냥 어쩔 수 없이 또 끌려오고 그냥 다 내가 덮어주고 용서할 테니까 다시 만날래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쉬운?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거는 뭐 가불관계라고 하기보다 그냥 호구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딱 호구의 그런 포지션을 자처하기 좋은 관계성이 자주 만들어질 거라고 하는데 지금 말했듯이 이런 관계성을 만드는 것에 있어서도 이번 분들이 막 적극적으로 저 사람을 가스라이팅 해야지 저 사람을 내 완전 그런 노예로 정신적 노예로 만들어야겠다 뭐 이렇게 하지 않아도 오히려 자기는 그러려고 한 게 아니어도 상대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 조금 웃음 포인트거든요. 이제 다른 카드들 좀 더 봐볼게요. 그러니까 이번 분들한테 뭐 가시 있는 장미다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꽃과 벌을 부른다 이런 것도 얘기했는데 동물로 비유하면은 이제 뭐가 될까 저도 궁금했어요. 근데 지금 카드에서 딱 보니까 고양이네요. 연락을 좀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진짜 고양이에요. 자기 시간 갖고 은둔하고 남한테 관심 없고 그래서 이번이 먼저 연락하거나 만나자고 하면 되게 반가워하는 사람들 많을 것 같고 어떻게 사는지 좀 궁금하고 신비주의 느낌이 강하다, 신기루 같다. 그리고 또 고양이는 눈이 굉장히 매력적이잖아요. 빨려 들어갈 것 같은 그런 매력을 갖잖아요. 이번 분들도 눈이 매력 포인트라고 하거든요. 눈을 보면 무슨 생각하는지 궁금해져요. 이번 분들 스스로는 정작 아무 생각 없을 때가 많겠지만 지금 이제 컵 6번 카드가 나왔는데 이게 굉장히 꽃밭을 연상시키는 그런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분들하고 같이 있으면 꽃밭에 놀러 온 느낌? 여기서 이제 빠져나가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하고 그냥 딱 그거예요. 내가 어쩌다가 뭐 이런 꽃밭에 이끌려서 길을 잃어갖고 들어왔어요.
근데 나비가 막 펄럭펄럭 하면서 나를 인도를 하는 거예요. 자꾸 내 주위를 뺑뺑 돌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걔를 따라가다 보니까 엄청 예쁜 꽃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꽃이 또 한 송이가 아닌 거예요. 되게 여러 개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속 구경하느라고 앞으로 쭉쭉 가요.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정신 차리니까 나는 너무 멀리 와 있고 길을 잃어버렸고 시간은 너무 많이 지나 있고 약간 이런 말 그대로 홀렸다. 그리고 이번 분들 이제 고양이가 좀 냉한 매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갑고 서늘하고 그런 부분에서 또 매력 포인트가 있지만 한편으론 참 칼 같아서 좋겠다. 너는 이렇게 노여운 마음을 사기도 좋다는 건데 말했듯이 기울어진 사랑을 자주 할 것 같은 사람. 근데 그게 이성들이 볼 때도 딱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번한테 좀 안 빠져야겠다 라고 먼저 마음을 먹게 되는 것들도 있대요. 그러니까 이번 분들하고 엮이거나 이번 분들 좋아하게 되는 사람들도 처음 시작부터 나 이번이 너무 마음에 들어. 이번이랑 어떻게 잘해보고 싶어. 이렇게 딱 마음을 먹기보다 처음에는 나 이번이랑은 거리를 둘 거야. 나 이번이랑은 가까워지지 않을 거야. 이렇게 되지도 않을 마음을 먹고서 시작을 한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상처받을 게 보여서 너무 안 좋아해야겠다. 너무 좋아하진 말아야겠다. 라고 그냥 좀 방어막을 치고 시작하게 된대요. 그리고 그냥 보여지는 이미지로서도 이번 분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어떤 이성 문제가 좀 복잡할 것 같다는 것은 삼각관계나 치정 같은 상황에 잘 놓일 것 같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내가 감당하기 어려울 사람이다라는 생각도 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번 분들은 어떤 무리에 있을 때 딱 눈에 띄는 것들이 있어요. 혼자 도드라지는 거. 근데 이게 이번 분들이 그 무리 안에서 왕따를 당하고 그 모두가 이번 분들을 막 튀니까 밀어내려고 하고 그런 느낌보다는 같이 있는 사람들, 잘 지내던 사람들끼리도 이번을 계기로 틀어지게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분들이 어떤 무리에 끼면 그 무리가 깨진다든지 파탄이 난다든지 어떤 싸움이 벌어진다든지 괜히 이간질이 된다든지 이런 일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비슷한 사람들 사이에 이번 혼자 조금 깍두기처럼 끼어 있어서 그런 사달이 날 수가 있어 보여요. 지금 그러니까 컵 3번 카드도 나왔는데 컵에 대한 카드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컵 6번, 컵 3번, 컵 8번. 근데 그 중에서도 컵 3은 이렇게 삼각형의 모양, 꼭지점이 명확히 있는 삼각형을 또 보여줘서 하나가 위로 튀어나와 있는 모습을 말하거든요. 그리고 컵 카드, 감정을 의미하는 카드가 많이 나왔다는 것은 이번 분들이 타인의 감정은 되게 잘 요리하는 편이지만 자기 자신의 감정은 차갑다는 말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마지막으로 컵 8번 카드도 함께 얘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이번 분들은 주로 본인이 좀 먼저 누굴 찰 것 같고 헤어지자 할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도 애매하게 좀 상대방하고 끝나고 미련이 남는 상대방에게 미련을 남기는 관계들이 많을 것 같다 라는 말을 읽히는데 그런 거죠. 이번 분들은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만 상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기다린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이번을 기다리고 이번이랑 어떻게든 다시 잘해보려고 이렇게 대기를 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다라는 거 그런 생각. 이번 분들은 설령 자기가 미련이 남아도 자존심이 강해서 그냥 버리는 스타일에 가깝지만 내가 그냥 외로울지언정 버리지만 이제 그런 모습조차도 하나의 조금 킬링 파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분들을 더 잘 알게 된 사람들일수록 이번 분들 옆에 있어주고 싶고 좀 미련하다고 느끼면서 그냥 좀 덜 빡빡하게 살면 너가 편해. 그러니까 완벽주의 버리고 조금 더 남들한테 기대, 나한테 기대 이런 말 좀 해주고 싶다는데 앞에서는 좀 차갑게 말 세게 아프게 하더라도 자기가 그런 걸로 더 뒤에서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분들이 겉으로는 차가운 면, 고양이 같은 면이 있지만 마음이 좀 말랑하고 여린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될수록 제 이번 분들에 대한 신뢰도와 호감도가 또 상승을 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생각이 드는 거는 이번 분들은 그러니까 과거에 사람으로 인해서 마음의 문이 좀 이렇게 과거에 받은 상처로 인해 마음의 문이 닫힌 느낌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다른 사람들도 느낄 거예요. 이게 이제 원래 이 사람이 그냥 본토 이렇게 태어나길 차갑고 고양이 같고 그렇다기보다는 과거에 어떤 일이 순수하고 말랑거리던 이번 분들을 좀 변하게 했다는 추측을 들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분들한테도 나는 안 그래. 내가 옆에 있어줄게. 이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한편으론 좀 주제넘다. 내가 뭐라고? 이렇게 용기를 못 내는 사람들도 있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번 분들이 이제 아까 뽑으신 카드 다시 이제 생각을 해보면 기묘 카드 뽑으셨는데요. 이게 이제 유니버셜로 전환을 하면 펜타클 5번 좀 외로움과 고립에 대한 카드예요. 그러니까 그냥 혼자 가만히 있는 카드. 나는 원래 혼자야. 도와줄 사람은 없어. 난 원래 외로운 인생이었고 사람 믿어봤자 더 아프기만 하지. 좀 이런 자발적 고립을 말해주는데 그냥 지금 나온 얘기들의 다 반복인 것 같아요. 고양이는 굉장히 아무에게나 다 이렇게 해실거리지도 않고 아무에게나 치대지도 않고 또 자기의 공간을 내어주지도 않지만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을 홀리고 옆에 가서 한 번만 봐줘라, 한 번만 와줘라 이렇게 바라게 만드는 존재잖아요. 그리고 어째서인지 또 다른 동물들 중에서도 특히 고양이가 잘 마음의 문을 안 열고 이렇게 조금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거 그럴수록 더 챙겨주고 더 좀 사랑을 베풀어주게 되는 면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이번 분들도 특히 사람한테는 그러지 않을 수 있잖아요. 뭐 저 사람이 상처가 있든 저 사람이 어둡든 무슨 과거가 있든. 근데 이번 분들은 그냥 뭔가 더 저 사람의 아픔을 내가 알아주고 싶고 나는 그걸 봤다는 것을 저 사람한테 알려주고 싶고 그런 느낌을 들게 해요. 이제 마지막으로 좋은 카드 봐보면 이번 분들 가족끼리 헤어져야만 하는 그러니까 헤어진 그런 상황에 대한 카드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약간 이상한 가족 같은 것도 생각을 해보면 평생의 아픔이잖아요. 너무 보고 싶잖아요. 죽을 때까지 죽을 만큼. 그게 지워지지 않잖아요. 그 결핍이 빈자리가. 그러니까 이 말은 그냥 늘 어떤 결핍을 또 안고서 살아가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떠돌이가 되는 그런 생활? 그리고 막상 자기한테 잘해주거나 뭔가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이게 과연 끝까지 갈까? 이 사람도 또 그렇게 돌아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내가 먼저 벽을 치고 또 내가 먼저 그 사람을 놔버리고 그러니까 인간관계의 끈이 좀 약하다? 금방 끊기고 또 금방 다른 사람이랑 좀 지내다가도 또 끊기고 이런 것들을 말해주는데요. 그러니까 이 카드의 본질적인 의미는 그러니까 트라우마예요. 잊히지 않는 상처. 지금 와서 생각이 드는 거지만 이제 이번 분들은 이제 본인만의 그런 말 못할 사연, 상처 같은 것들 때문에 그것을 또 다시 반복하지 않고 싶다는 마음 때문에 본인의 성격이나 가치관이 많이 이제 변하셨다는 거 아까도 말했지만요. 이거를 시발점으로 해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아예 좀 바뀌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먼저 다가오고 잘해주고 해도 나는 정을 안 주고 그냥 그 사람을 이용만 한다든지 그냥 내 목적과 실리에 따라서만 사람을 대하게 돼버렸다든지 뭐 그런 거. 그리고 오랫동안 저 사람과 함께하고 싶고 이런 마음 자체를 가지질 않고 그냥 언젠가 금방 또 떠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내가 먼저 그렇게 결단 내리고서 시작하는 거. 근데 이제 이번 분들한테 이제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싶은 말은 뭔가 현재의 시간, 지금의 시간을 어차피 끝날 시간이야 라고 생각하고 살다 보면 지나고 나서는 또 분명히 후회가 남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때 그 현재에 잘 충실해 볼 걸. 왜 자꾸 나는 이제 끝을 생각했지? 끝을 미리 예견했지? 같은 것들. 그러니까 뭐 만나고 헤어지는 거, 그리고 뭐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거, 이것은 그냥 어떻게 보면 운명에 달린 일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분들은 뭐 동성이든 이성이든 자기를 스쳐가는 어떤 사람들, 인연, 이어지는 그런 관계에 있어서 뭐 억지로 잡으려고 하거나
뭐 억지로 더 필요 이상의 노력을 하실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그걸 또 억지로 놓으려고 하실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우리가 언제까지 모습으로 있을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는 거니까, 당장 내일도 알 수 없는 그런 세상이니까 그것은 모르지만, 그래도 같이 있는 동안에, 함께 하는 동안에 후회 없이 너를 기억할게,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할게, 그냥 이 정도의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럼 이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마칠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멤버십 가입, 슈퍼땡스 후원도 모두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차별화된 점술 플랫폼 보타점을 소개합니다. 보이는 타로 점술 플랫폼의 약자인 보타점은 기존의 채팅, 전화 상담 방식과 더불어서 내담자와 상담자가 화상으로 현장감 있게 소통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1월 중으로 오픈 예정이며 상담사 모집도 진행 중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우리 3번분들 봐볼게요. 3번분들 좀 본의 아니게 오해를 많이 사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보수적인 편인데 개방적인 이미지로 보이거나, 남들이 날 그렇게 보거나, 약간 외국 스타일로 보거나, 프리한 만남을 즐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그때그때 재미에 따라 이성을 만나고 헤어지고 이런 쿨한 이미지로 보여지는 면. 그러니까 이게 사모분들의 이미지 자체도 되게 시원시원하고 좀 동경을 부르는 느낌이 있어요. 그 어떤 느낌이냐면, 동아리로 따지면 뭐 학교 때 독서 동아리, 영화 감상 동아리, 밴드 동아리 되게 여럿 있잖아요. 근데 사모분들은 댄스부 언니 오빠 느낌? 그냥 뭔가 딱 멋있다, 저 사람 멋있다 이런 느낌이 딱 있어요. 근데 보통 그런 댄스 언니 오빠들의 이미지를 또 생각하면은 되게 사람들을 좀 몰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몰고 다니면서도 자기가 보는 목표는 확실해요. 자기가 바라보는 곳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즉 사모분들은 나에게는 연애나 이성보다 중요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거는 그냥 뭐 밥 먹고 과자 먹고 이런 후식 느낌? 간식 느낌이지 주식은 될 수가 없어. 나한테 나를 만나더라도 그 이상 뭔가 바라지 마. 이렇게 말할 것 같은 그 뭔가 빛이 나는 솔로 느낌이 강하시고, 특히 뭐 결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3번 하고 결혼은 어렵겠다 이렇게 느끼기가 쉽대요. 이성들이. 그 여자분들이라면, 사모분들 여자분들이라면 시댁을 잘 챙기거나 며느리로서의 역할 그런 거를 정말 좀 애초에 자기랑 안 맞다고 생각하실 것 같고, 가치관이 개인주의, 좀 독립성이 강해 보이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더 좀 모래같이 느껴진다는데, 이제 묶어놓고 싶고 더 꽉 쥐고 싶은데 그럴수록 손틈 사이로 빠져나가 버리는, 그러니까 잡힐 듯 잡히지가 않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사모분들에게는 물질적인 것들로도 환심을 사려는 이성들도 많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뭔가 이제 3번에 굳이 됐어 네가 나랑 약간 이런 마인드 있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걸로는 안 넘을 것 같은 그런 면모 때문에 도대체 뭘 해줘야, 뭘 줘야지 더 3번이 흔들릴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사모분들은 좀 잘 지내다가도 마음이 쉽게 변하고, 뭐 또 다른 흥미가 생기면 그냥 그쪽을 바라볼 것 같다는 불안감을 품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유가 좀 그렇지만 그 남자분들이 그 룸술집 같은 데를 다니면 그 마음에 드는 여자 지명이 있는데, 그 지명이 또 에이스일 경우에 경쟁 심리를 부추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계속 해주게 되고 다른 남자 손님들보다 자기가 더 잘 해주려고, 그래서 자기가 우선순위라고 느끼게끔 하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비유가 되는데요. 그 사모분들을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정말 예쁘지만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나비예요. 그래서 잡으려고 계속 이렇게 쫓아다니게 만든다고 해요. 지금 타워카드 러브스가 처음과 끝으로 함께 떴는데 되게 강렬한 충격적인 순간, 극적인 한순간을 연상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댄스부 언니 오빠 얘기한 게 또 무슨 뜻이냐면 그런 공연을 보고 나면은 멋있어서 반하는 애들이 생기잖아요. 하나 이제 저 언니 따라다닐래, 저 오빠 따라다닐래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덕통사고라고 하죠. 연예인 보고 나서도 갑자기 사랑에 빠져버리는 거. 나는 이 사람을 좋아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그냥 본 건데 어쩌다 보니까 사고가 났다. 덕질의 시작이 시작되었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사모분들을 보면서도 서서히 스며들듯이 좋아하게 되는 사람들. 참 3번이란 사람 보면 볼수록 괜찮다. 갈수록 이제 뭐 예쁘게 보인다 뭐 그런 것들보다도 딱 그냥 별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순간적으로 꽂혀버리거나 진짜 이 사람 뭐지? 하고 충격을 받을 정도로 확 감겨버리는 그런 케이스가 더 많을 거라 그래요. 그리고 막 사실 이렇게 뭐 연예인 영상 같은 것도 한번 빠지면은 덕통사고를 당하면은 진짜 얘한테 관심도 없고 좋아하지도 않았는데 하루 종일 막 새벽까지 그걸 쳐다보고 있다 그러잖아요. 유튜브 영상 같은 거 막 보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모분들한테 빠지게 되는 사람들이 그런 루트예요. 그러니까 내가 얘를 왜 보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로 계속 보고 신경 쓰고 시간을 쓰게 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론 이게 뭐라고 그만하자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그게 잘 안 된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지금 또 카드가 되게 강렬한 첫 시작을 의미하는 것과 더불어서 나름대로 균형을 잡으려고 애쓰는 그런 것들이 함께 나왔어요. 자기 혼자 좀 아수라백작 된다는 거죠. 됐어. 나 오늘부터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할 거야. 정상인으로 살겠어. 이렇게 하다가도 또 사모분들 뭐 연락을 받거나 사모분들하고 뭔가 접점이 생기면 바로 그냥 아수라백작 되는 거예요. 약간 그런 거하고 비슷해요. 오늘부터 꼭 다이어트 할 거야. 됐어. 내 의지 아무도 꺾을 수 없어. 했는데 오늘 갑자기 이제 눈앞에 피자가 보인다. 그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또 먹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단순간에 확 빠져들고 덕통사고를 당하는 것도 있지만 사모분들을 알아가게 되는 사람들도 천천히 알아가고 천천히 매력을 느끼고 하기보다 아주 짧은 기간 안에서 모든 걸 다 알아버리는 경우가 좀 많을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모분들이 누굴 만났을 때 이제 빠르게 진전이 될 수 있다는 소리이기도 하지만 사모분들은 별로 잘 모르는 상태여도 그 사람이 사모분들에 대해서 그만큼 빠르게 많은 걸 알고 혼자 관찰하고 조사하고 지켜보고 그럴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진짜 막 그런 덕질을 하듯이. 근데 그 덕질에 좀 이렇게 정신병적인 게 아니라 그냥 귀엽게 하는 그런 덕질 있잖아요. TMI 같은 거 막 알아보고 그런 식으로 사모분들을 지켜보는 그런 시선들이 얘기가 되는데요. 이제 다른 카드들 좀 더 봐볼게요. 사모분들 지금 첫 번째로 완전 2번 떴는데 사모분들 어느 정도 야망이 커 보이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카드 볼 때도 느낀 거지만 사모분들은 뭔가 주어진 삶에 안주하기보다 좋은 기회가 오거나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본인에게 이득이 될 선택을 잘 해낼 사람처럼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이제 원래부터 꽃밭에서 살고 아니면은 자기가 있는 환경 안에서 이름을 날리고 이런 느낌보다는 그러니까 비유를 하면 애초에 중전이 될 사람, 중전 자리에 올르에어서 중전이 된 사람, 그렇게 사는 사람 혹은 기생으로 살는데 기생 중에서도 가장 이제 유명했던 사람으로 살거나 그런 느낌보다는 출신 자체는 높지 않았더라도 최종 목적지는 중전이 되는 그 정도의 그 갭 차이가 사모분들의 모습으로 얘기가 되는데요. 생각나는 건 장희빈, 장녹수 이런 인물들. 두뇌 회전이 굉장히 빠르고 말 그대로 에이스예요. 커리어 우먼 정말 잘 나가고 똑똑한, 똑부러지는 성별이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일적인 분야에서도 이제 백 같은 거 없이 시작했어도 실력으로 머리로 인정받으면서 계속 치고 올라갈 사람이라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보통 이제 원탑이기 때문에
주변에 나란히 할 수 있는 또래 친구나 동성 지인들은 또 적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또 나에게는 조금 아쉽고 결핍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 볼 때는 그마저도 조금 말 그대로 빛이 나는 솔로다. 혼자서도 되게 독립적이고 멋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이 든 거는요. 사모분들은 연애를 하셔도 상대방이 좀 거짓말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3번은 애가 너무 자기 주장도 있고 대장부 스타일이고 스타일이 확고하고 본인과 다르다는 생각에 그러니까 본인에게 무조건적으로 맞추고 수용할 수는 없는 애라는 생각, 오히려 내가 맞춰줘야 한다는 그런 생각에 뭔가 사모분들하고 다르게 생각하는 게 있어도 그거를 거꾸로 말한다든지 그러니까 애초에 좀 갈등 자체를 피하거나 자기가 을이 되는 상황들을 안 보여주려고 하는 거 있죠. 그니까 뭐 단편적으로 결혼에 대한 거 생각해보자면 그 사모분들이 은연중에 결혼에 대한 가치관을 얘기한 게 있다면 나는 뭐 잘 모르겠어.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 라든지 나는 내 일이 조금 더 우선이고 가정에 그렇게 헌신하기는 힘들 것 같아 라든지 그런 거를 말한 적이 있다면 상대방은 그래 근데 그래도 나는 너랑 결혼을 하고 싶은데 너의 생각은 어때? 우리가 같이 맞춰볼 수는 없는 걸까? 뭐 이렇게도 얘기 상의를 하지 않고 그냥 자기 혼자서 답을 내려버린다는 거예요. 나도 결혼 생각 없어. 이렇게 결혼하고 싶으면서 거꾸로 말한다든지. 그러니까 그냥 자기의 속마음을 숨기고 감추는 게 덜 자존심 상하고 다치는 길이라고 좀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겠다. 그래서 사업분들은 좀 그 이성 관계에서 특히나 그런 방어적인 사람들 때문에 조금 스트레스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로 성별이 다름에도 그리고 이렇게 좋은 감정으로 만나는 관계임에도 상대가 나한테 열등감? 알게 모르게 피해의식 같은 걸 느낀다든지 그런 관계도 생길 수 있다고 읽혀져요. 근데 이거는 이제 말했듯이 3번은 너무 잘 나갈 게 보이고 그냥 앞으로 쭉쭉 뻗어나가는 계속 낙하산 타고 위로 올라가래 같은데 얘가 더 잘 되면 날 버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들게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대장부 이런 거 말했는데 사모분들이 아까 뽑으신 카드 생각을 해보면요. 이게 현침사를 뽑으셨어요. 이거는 유니버셜로 전환하면은 소드 3번이거든요. 칼이 3개가 심장에 콱 꽂힌 그런 모습이에요. 한마디로 풍파가 많은 인생이라고 설명이 돼요. 못 볼 꼴, 뭐 험한 꼴도 다 보고 그거를 겪으면서 전투력이 많이 올라갔다. 삶의 전투력이. 그래서 웬만한 문제로는 끄떡하지 않는 멘탈과 대처 능력이 탑재가 된 거죠. 보통 그릇으로 살지 않을 사람이다. 이 사람은 뭐라도 이제 하겠구나 이런 느낌을 다른 사람들 다 느껴요. 그래서 더 동경을 하고 옆에 이제 붙어 있으려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한편으론 쟤한테 나는 한없이 작은 존재구나를 실감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소리죠. 그래서 좀 그런 것도 생각이 나네요. 사원분들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잘 지내고 싶고 잘해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자기 혼자서 그냥 다 답을 내리고 잠수이별하거나 이제 마음을 접고 돌아서고 없어져 버리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괜히 사모분들은 상처받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사실 이제 나한테 제대로 말도 안 해주고 그렇게 되면 대체 뭐가 문제일까? 나한테서 원인을 찾게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더 잘해줬어야 되는데 뭘 실수했을까? 얘를 서운하게 했을까? 근데 그게 사실 이제 사모분들이 서운하게 했다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이 사모분들이 줄 수가 없는 것들이었던 거예요, 애초에. 사모분들은 가는 길 자체가 달랐던 사람인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좋은 카드 봐보면 사모분들 지금 고래 카드 나왔는데요. 고래는 이제 뭘로 설명이 되냐면 이거 그러니까 바다의 제왕이라 그래요. 되게 신비스러운 존재가 바다의 비밀도 알고 있고 바다를 이렇게 완전 자기 땅덩어리로 누비고 다니는 그런 바다의 왕. 근데 고래가 가끔씩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올라오고 싶을 때는 올라오고 구경도 하다가 내가 헤엄치고 싶고 자유롭고 싶으면 다시 물속을 들어갔다가 이렇게 자기 주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물이거든요. 이제 마찬가지로 지금 가장 자유롭고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그런 삶이 언급이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나의 자유가 보장되는 땅, 분야,
그 안에서의 나의 어떤 자아 실현? 정체성을 발현하고 사는 것들, 그게 사모분들한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리딩하면서도 이제 언뜻언뜻 말했지만 연애나 이성이 사모분들한테 그렇게 막 크게 작용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네요. 그러니까 막 남자에 미치고 여자에 미치고 이걸 남미세 뭐 여미세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런 류의 분들은 진짜 아닐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사는 거에 있어서 내가 가장 중요하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근데 이제 방금 전에 사모분들에게 서운함을 느끼는 사람이 사모분들한테 기대하고 원했던 것을 애초에 가는 길이 다른 사모분들, 배포가 크고 그릇이 큰 사모분들이 줄 수 없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지금 고래 카드에서도 또 언급이 되는 게, 그러니까 바다는 너무나 깊고 너무나 광활해서 일반 사람이 차마 그것을 가늠하지도 못한다. 그 바다의 경이로움을 그냥 피상적으로만 느낄 수가 있지 고래만큼 온전히 이렇게 느끼고 공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래는 그냥 자기만 그걸 아는 상태로 자기 혼자 거기에 좀 갇혀서 바다의 제왕으로서 살아는 가지만 그냥 바다에서만 그렇게 혼자 고립될 수도 있다는 건데, 지금 이제 포용력이라는 말,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에 대해서 언급이 되기도 하는 만큼 사모분들은 물론 이렇게 평등한 관계에서 지내기는 좀 어렵겠지만 사람들하고 수직 관계라든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뭐 1대 다수의 관계로 내가 도와주고 뭐 가르쳐주고 그런 식으로는 충분히 이제 인간관계를 폭넓게 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는 바다의 비밀을 알려주는 고래, 이게 사모분들의 정체성이라는 거를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래가 사람한테 애초에 기대하는 게 내 아픔과 비밀과 바다의 모든 것을 같이 알아줘, 공감해줘 라면 친구가 되기 어렵겠지만, 너는 인간이구나, 넌 그렇게 사는구나, 근데 나는 고래야, 내가 사는 삶은 이래, 알려줄까? 이렇게 되면 친구가 되는 거거든요. 그냥 그 차이를 지금 카드가 말을 해주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모분들은 굳이 다른 사람들하고 막 이렇게 같아지려고, 동등해지려고 할 필요가 없다. 동성이든 이성 관계든. 다만 그들을 좀 포용할 수 있는 바다처럼 넓은 존재가 자신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 네, 그럼 사모분들 리딩 여기까지 마칠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멤버십 가입, 슈퍼땡스 후원도 모두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